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일본 속의 신라사. 오늘도 한국과 일본의 고대 역사 문화를 밝히는 데 매진해 오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홍윤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뭐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 교토 지역 그리고 이 도레인으로 말한다면 이제 하타시 가문. 네. 이 신라에서 이주한 이 하타 가문이 뭐 우리가 그 사케라든가 양조 기술, 뭐 농장 기술,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쳐왔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하타 가문하고 이 신사도 이제 그 관련을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사로 본다면 우리가 이나리 신사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나리 신사도 이 하타 가문에서 지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교토에 있는 이나리 대사, 이나리 신사는 전국의 총본산이죠. 약 4만 군데의 일본 각 지역에 이나리 신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보셔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건 뭐 신라 농업시 모신다는 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 그쪽에 교토의 그 총봉궁의 그 궁사님도 뭐 저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신라인들이 아니면 일본에는 벼농사가 있을 수 없었고, 저희가 모시는 이제 하다노 이로꼬라는 그 진씨, 이 신라인 이분이 교토의 벼농사를 개척하신 분이다. 뭐 그리고 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구전되어 온 것은 결국은 고대로부터 신라인들의 교토 지방 개척사가 너무나 그 역연하지 않냐, 뚜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일본의 그 현재 그 신사 수를 대략 이제 한 8, 9만 개로 그 잡는다면, 그 우리가 언니 또 뭐 신사의 그 대표적인 게 뭐 아까 이나리 신사라든가 하치만 신사라든가 뭐 텐만궁이라든가, 네. 그렇게 볼 때 이나리 신사가 한 4만여 개소라면은 이게 엄청난 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예. 큰 거죠. 예. 네. 아무래도 이 이나리 신사는 이제 그 벼농사 기술하고 이제 상당히 관련을 맺고 있는 그렇습니다. 신사인데, 네. 이 후심이 이나리 신사에 모셔진 이 농신, 네. 이 신은 어떤 신인가요? 벼농사를 이제 신라인들이 가져와서 이제 전신제사를 이제 지냈던 것이고, 그러면서 신라신을 이제 받던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신라신이다, 신라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는데, 예. 말하자면 하다시 가문이 신라로부터 건너와서 벼농사 문화를 가지고 이 교토 지방을 개척하는 것이 너무나 그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겠고, 이 후시미 이나리 대사는 이 교토의 그 가스라 강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다는 거 예.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신라인들이 이제 방죽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 신라인들이 다목적 댐을 만들었다는 그 터전이 그 가스라강에 예. 그 기념비도 서 있고 뚝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스라강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비아코라고 하는 거,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이 물이 이제 교토 지방에 들어오는 지역인데, 이 가스라강 주변에 그 농토가 비옥해가지고 아주 그 크게 그 융성했던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고대 국가에서 이제 먹거리라는 것은 하나의 그 국가의 생존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토라는 지역 자체가 이 지형이 약간 높은 지역이어서 이제 고대에 보면은 이 벼농사
수전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변홍사가 이 불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스라강 네. 어떤 그 제방 네. 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수로를 개설해서 결국 이 변홍사를 만들게 했던 이 하타 가문은 상당히 어떤 위대한 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학자는 보니까 하타 씨가 없었다면은 이제 그 교토 이때 교토는 일본이죠. 이 교토가 100년 정도 발전이 늦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하고 뭐,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예. 네. 예, 그런데 이 후시미 이나리 대사에 모신 이 주신이 그 신라의 천일창 왕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네. 말씀을 하셨던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구시미나리 대사에서 이제 모시는 신은 우카노 미타마 감이라고 하는 신라 농신이죠. 네. 이분은 사실은 이분이 천일장 왕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천일장 왕자는 이 신라 땅으로부터 이제 일본에 이제 동해 바다를 건너서 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는 아마노 히보코, 뭐 아메노 히보코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천일창 왕자는 우리의 그 한민족의 온갖 그 일본 도래 문화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천일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천일장이라는 분이 사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상정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첫 시간부터 이제 나온 게 사실은 이 천일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또 교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천일창 왕자가 바로 그 일본 농경 문화의 뿌리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곁들여 같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록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천일창 왕자를 그 신라벼의 밥신이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결국 밥신이라는 건 뭐 결국 농사의 신이라는 얘기죠. 예. 결국은 벼농사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우카노 미타마 오감이라는 그 후시미나리 대사의 그 신라 농신 이분이 사실은 그 천일창 왕자가 아니겠느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정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 일본의 그 신사문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사문화와 오늘 벼농사를 전한 이 천일창 왕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하타 가문이 한반도로부터 이제 이주를 해왔고, 이러한 집단들은, 도레인들은 상당히 일본의 중요한 아주 선진, 문물을 전수를 했다. 이렇게 아마 뭐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전한 게 사실은 뭐 이뿐만이 아니죠. 뭐 교수님께서도 벼섬 제사 모시기 풍속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런 벼섬 제사 모시기 풍속이 후시미 이나리 대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구라인의 뭐 미타마노 감이라든지 이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게 한자어로는 이제 창고에 말하면 별을 쌓아놓는 창고의 신이라는 예.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곡간을 지키는 신. 그렇죠. 예. 예. 곡간을 예. 결국은 벼 같은 걸 수확해서 이걸 그냥 들판에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니까 이게 그러한 풍우를 가릴 수 있는 곡식 창고를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 혹시 장고를 그렇다면 그 장고를 지키는 신이 계셨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벼섬, 쌀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이라는 어떤 벼섬, 볏짚, 네, 저도 이제 그 큐슈 쪽 그 신사에는 없어서 안 되는 히모로기를 여러 차례 이제 그 여기저기 보면서 다녔습니다마는 큐슈 쪽에 어떤 쪽을 가니까 히모로기를 만드는데 밑에 그 벼섬 한 세 가마니를 꼭 넣더라고요. 네, 깔고 생명을 여기에다 이제 생명이라는 뜻으로 이제 놓고 그 위에다가 28수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제 이게 네, 꽂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 사실 본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마 이게 이 벼섬 이날이라는 것이 생명에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고대 국가에 없어서는 안 된 그러한 항목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농사가 안 되면 예, 지배자도 지배할 수 없었던 것이고죠. 예. 이런 그 벼섬 제사 모시기 풍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안 곳곳에 제사를 올리는 그런 그 풍속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옛부터 있었던 뭐 예를 들어 10월 상달에 우리가 제사를 올렸다라고 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 특히 그 뭐 핵곡식을 찧어가지고 제사에 올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그 한민족의 그 삼신신앙이 일본 땅에 변형사와 함께 건너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제 일본에 건너와서 다소 이제 그 형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쌀은 사실 그 고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제사라든가 어떤 신단에 올릴 때도 지금 우리가 뭐 청주라든가 아니면 뭐 쌀밥, 떡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이제 그 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그 듣기로는 뭐 조상 신단에 갈 때도 어떤 쌀자루를 메고 가고 그 앞에다 쌀을 놓는다든가 뭐 그러한 그 풍속들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쌀과 관련된 문화가 일본 왕실하고도 이제 그 연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간남의 사이라든가 그 니남의 사이, 뭐 신상제라든가 예. 뭐 이런 그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뭐 니남의 사이 그 신상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거기 모시는 신들은 어떤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결국은 뭐 니남의 사이라는 건 뭐 농사의 신을 모시는 거죠. 예. 벼농사의 신을 모시는 거 니남의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민족의 그 소도 제천의 그 신앙이 일본 풍토로 건너와서 한민족과 함께 일본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었고 이 신앙이 일본의 풍토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좀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 이제 낯가리를 그 쌓아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교토 지방은 농신 제사 지내는 풍습들을 볼 수 있고 벽가마를 좀 3단으로 쌓아놓은 데뿐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쌓아놓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설명하긴 좀 번잡스럽습니다만 인간에게 있어서 뭐 농업이라는 거, 벼농사라는 건 뭐 가장 뭐 중대한 그 생명원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고대의 풍습은 고스란히 일본 땅에 계승됐던 것이죠. 예,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그 중요하게 있었던 이제 그 농사와 기술들인데
이러한 그 농사와 관련된 의뢰들은 뭐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 이세신궁에서도 뭐 봄부터 가을에 그 추수할 때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일본 왕실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네. 이제 일본 왕실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그 소노가미하고 가라카미도 이러한 그 니나메사이라든가 이 신상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신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본 왕실에서는 이제 원한신 제사라고 이제 합니다만 원 소노 가라카미라고 합니다만 그 원신은 이제 신라신이고 한신은 이제 백제신 두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신을 치는데 뭐 이분들은 일본 왕실에서는 이제 그 충문 같은 걸 보면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파렵바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오게 아침에 오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 한신이라는 건 백제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제신은 두 분이에요. 그리고 신라신 한 분하고 백제신 두 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일본 왕실의 그 제사 충문인데 이 충문의 그 마지막 대목을 보면 오게 아침에 오게 하는 그 충문에 이제 이게 일본 말로 했을 때 오게 아침에 오게 됩니다. 아침에라는 게 뭐냐? 아침에 여신이 뭐냐? 아침에는 보통 여성이 아니고 신분이 고귀한 그 지배적인 여성이었다. 그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뒷날 가서는 이렇게 세속화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아침에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신을 말하는 건데 아침에 오세요. 아침에 여신이 오세요. 근데 이러한 그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들도 아직은 그 단적인 어떤 규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신라어죠. 신라가 들어갔다는 것은 일본 그 신도가 신라의 천신신앙이 우리 한민족의 천신신앙이 신라를 통해서 들어간 그러한 흔적을 거기서 그 충문에서 살피게 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일본 왕실에서의 이 그 충문을 접하고 아마 그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충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그 뜻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시마 무명을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도 한을 모셔오너라 파렵바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도 한을 모셔오너라 오게 아침에 오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미시마라는 게 뭐냐 그럼 미시마라는 게 속삼자 소음도 짧습니다. 그 미시마라는 것이 사실은 무명을 어깨에 걸치고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인데 미시마 무명 어깨에 걸치고 나 한신도 한신은 한을 모셔오너라. 한신은 여기서 백제신입니다. 백제신이 한을 모셔온다는 건 한국의 나라 한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을 모셔온다, 한국을 모셔온다 이런 뜻이죠 이게. 말하면 직조 문화도 상당히 그 비중 높게 따라 이제 다뤘던 것이 아니냐. 미시마 무명을 미시마 무명인데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의식주의 의죠. 의가 이제 미시마 무명, 삼도 무명이고 그리고 이제 야이라 때오 데니도리 모시대 이랬는데 파렵바늘랑 손에다 쥐어잡고 나 한신도 한을 모셔오너라 한을 모셔오너라 그랬는데 파렵바늘은 건 뭐냐?
그게 이게 칡농쿨로 짠 그 쟁반 같은 걸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이라 때 파렵반이 이건 신에게 바치기 위한 그 제물들을 이제 파렵반에다 바쳤던 것을 말해주는데 파렵반 그 제물 양식이 이제 일본 천황가로 역시 건너간 것을 이제 거기서 또 말해주는 것 같고 한민족 일본 도래사에 있어서 신라의 일본 진출 과정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지매가 이제 특히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지매를요, 제가 상정해 오고 있는 것은 당군의 어머니가 아니신가, 예. 당군모가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이제 과거에도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주장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아직 아지매는 역시 뭐라고 저 나름대로 저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그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에게 아마 뭐 상당히 좋은 연구거리를 좀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미시마 무명, 네. 반려반 네. 그렇고 지금 뭐 더 특히 그 아지매 네. 문제라든가 네. 그 어떻게 본다면은 미시마 무명 같은 거는 아까 이제 뭐 직조기술도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야만과 문명을 이제 우리가 언니 나눌 때 이 옷을 많이 의식주에서 그 의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헐벗은 네. 어떤 야만성과 네. 뭔가 걸쳐 있는 네. 문명성 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도 그렇습니다. 같고. 예. 어쨌든 간에 한민족의 이제 의식주 문화 이러한 것이 이제 일본의 미개한 고대인들에게 삶의 어떤 보람을 이루어준 것이고 역시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충문에서 그 아지매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 천신 신앙하고의 어떤 연결성이라든가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여신의 문제 네. 또 이런 개념들하고도 이제 엮일 가능성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홍사문화에서 여신상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네. 그런 것들하고도 엮어서 나중에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저쪽 나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그 곰신단에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곰신단.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그러는데 곰신단이죠. 저는 이제 곰신단이라고 구마노 히모록이. 한민족이 이제 어떻습니까? 장군의 탄생설하고 고모의 관계 이러한 것이 엮어지지 않겠느냐. 곰신단. 곰신단이 그러니까 곰을 신성시하는 그러한 히모록인데 히모록이가 뭔지 역시 이것도 아직 못 풀고 있는 거죠. 히모록이. 예, 지금 뭐 아지매라든가 이런 말에서 이제 일본 왕실 제사에는 그 어떻게 이렇게 신라 말이 그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보통 만요가나 만엽집이라든가 만요가나를 많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요란 가나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이두가 예, 이두와 향찰 예, 예. 이것이 역시 일본에 이제 건너간 그 흔적으로 이제 뭐 일본 학자들도 거의 인정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만요가나가 경상도 지역의 방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그 재미난 주장도 하고 있는 글을 사실 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망요가나가 결국 신라의 이두나 향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이제 모든 생활 문화가 건너갈 때
미개한 그 터전으로는 문자 문화라든지 예. 이런 것도 건너갔던 것이죠. 예. 당연히 건너가면서 그것이 이제 일본어에 이제 그것이 전화가 되고 예. 그러면서 영향을 줬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일본 하면은 뭐 이제 백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거의 이제 주로 해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신라도 분명히 그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 제사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춘문도 읽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춤도 뭐 췄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일본의 왕실 음악이라 하는 그 가가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왕실에서는 한반도로부터 이것이 건너왔다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이것을 일본의 국수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왕실 하는 그 악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런 예. 귀띔도 해주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뭐 남의 나라 일에 뭐 예. 왈가왈부할 건 없고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그래 일본 내각 거구 왕실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 그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짐작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동대사의 그 보물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창원 네. 쇼쇼인. 쇼소인이라고 정창원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전시하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만 가야금이 석 대나 있고 이제 신라금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실학이고 어떠라고. 그리고 백제금이라는 건 이제 공후라는 게 있는데 공후를 말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고구려의 횡적, 요코후에라고 횡적. 그리고 이제 장고가 고시코라고 해서 장고. 말하자면 그 소가죽과 뭐 말가죽을 된 장고죠. 장고가 있고, 이러한 한민족의 고대의 그 악기들이 있다는 것은 역시 우리의 선진 아학문학의 발자취가 뚜렷한 것으로 이제 살피게 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일본의 벼농사와 제사 문화를 전한 하타 가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본 왕실에서 올려지는 가라카미 제사에서의 어떤 그 축문까지 그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보면은 일본의 생활 문화뿐만이 아니고 정신 문화의 뿌리도 역시 이 한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교토를 대표하는 기온 맛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